10억 퇴직금으로 시작한 노후,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퇴직금 10억 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꿈꾸는 숫자입니다. 한 해를 힘겹게 살아가고 나면 퇴직금이라는 희망의 빛이 보일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었으니 마음껏 쉬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지내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리 간단하지 않죠. 퇴직 후 첫 몇 달 아니 몇 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릅니다. 한때는 퇴직금이 나를 구해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돈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10억이라는 돈이 그리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가져온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보다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퇴직금 10억,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퇴직 후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중요한 건 돈입니다.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성공적인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죠. 돈을 잘못 쓰거나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하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재훈 씨가 겪는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큰 기대를 품고 평생 꿈꾸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매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었고 그 비용은 꾸준히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재훈 씨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돈에 대한 과소평가가 불행을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건강관리 예기치 못한 비용.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신체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러 질병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60대가 되면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숙 씨가 겪는 퇴직 후 10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빠르게 증가하며 그 돈이 어느 순간 거의 다 소비되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와 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주 병원에 가게 되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쌓이기 시작하자 영숙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돈을 아끼려 했던 여행도 취미도 미뤄야 했고 평화로운 노후라는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회적 고립, 외로움의 문제.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10억 원의 퇴직금을 가지고도 외로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은퇴 후 더욱 외로워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 후 갑자기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죠. 이럴 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괜찮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상철 씨가 겪는 퇴직 후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지만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도 바빠졌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준비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준비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죠. 재정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하는 자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은퇴 후 삶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은퇴 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준비된 노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길. 퇴직 후 10억 원의 퇴직금이 주는 것은 단순히 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자립 등 여러 요소들을 미리 고려해야만 진정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주는 법입니다. 퇴직 후 안정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재정 관리와 준비법. 퇴직 후 10억 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있으면 당장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리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자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용적인 재정 관리 방법과 노후 준비 팁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1. 퇴직금 관리. 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퇴직금 10억 원을 손에 쥐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입니다. 퇴직금을 단기적인 소비를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 선택. 분산 투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의 금융상품에 몰아넣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대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의 60%는 안정적인 자산에, 나머지 40%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60% 안정적인 자산. 주택이나 부동산, 국채, 기업체 등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6%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나 대형 기업의 채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0% 고수익 자산. 주식, 펀드, 리츠 REITS와 같은 자산은 리스크가 크지만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김종필 씨의 투자 전략. 김종필 씨가 겪는 퇴직 후 10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돈을 예금에만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분산 투자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의 60%는 5%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기업의 채권과 국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성장 가능성이 큰 IT 기업 주식과 글로벌 부동산 펀드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종필 씨의 자산은 연평균 6% 이상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2. 건강관리. 예기치 않은 의료비 대처법. 퇴직 후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관리와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인.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많은 의료비를 커버해주지만 모든 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특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대형 병원에서의 치료나 고급 약물 처방 등은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민간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고려. 두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병원비나 약제비 등을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건강한 생활습관입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은 장기적으로 많은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예방법이죠. 실제 사례 박형주 씨의 건강관리. 박형주 씨가 명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3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며 필요한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했죠. 덕분에 만성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도 적게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 전 가입한 실손보험 덕분에 병원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3. 사회적 고립 예방,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준비.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은 의외로 큰 문제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일상에서의 만남이 줄어들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 또한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명희 씨의 사회적 활동. 이명희 씨가 명는 퇴직 후 한때 외로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봉사자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명희 씨는 그 이후로 외로움이 사라졌고 여러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 현명한 준비가 좋은 노후를 만든다. 10억 원의 퇴직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분산 투자,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사람은 노후를 더 즐겁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